L-O-V-E 사랑해요 송가인 L-O-V-E 사랑해요 송가인. 자, 오늘 송가인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십니다.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산타처럼 반가운 여자, 우리 송가인 씨 옆에 항상 붙어있는 루돌프 MC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가인 씨 오늘 또 이렇게 생일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야라. 자, 우리 가인 씨하고 우리가 전국 투어 콘서트를 끝내고 이렇게 일주일 만에 팬미팅으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어제 진짜 깜짝 놀랐죠. 네.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리 가인 씨가 KBS 연예대상에 딱 나오는 순간 네. 마침 그대로 또 제가 발견을 하고 너무 의상도 예쁘고 네. 너무 예쁘게 나오셔가지고 기분 좋게 한번 봐요. 여러분 다 보고 오셨죠?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가인 씨의 드디어 생일이신데 네. 지금 오늘 뭐 기분 어떠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또 이렇게 팬미팅을 제대로 처음 해봐서 너무 떨렸어요. 맞아요. 콘서트랑은 또 다른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처음으로 하는 팬미팅 생일 잔치 겸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2019년도에 많은 분들과 함께 했었고 또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동안 진행을 못했었는데 비대면으로밖에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또 어게인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모시고 함께 생일 파티 그리고 팬미팅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서울의 단 오늘 한번 신나게 시작을 해볼 거고 또 한 가지 힌트 드리자면 여러분들께 오늘 가인 씨가 준비한 선물이 콘서트 때보다 몇 배로 더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 선물들은 우리 가인 씨 예쁘다고 소리 쳐주고 박수 쳐주고 소리 질러주는 분께 다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인 씨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네. 가인 씨 태어나줘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인 씨 덕에 제가 요즘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다 생각하고 오늘 제가 뼈가 부서지도록 팬미팅 한번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가인 씨와 어게인 여러분들, 팬분들과 함께 정말 재밌는 코너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어떤 코너들이 있는지 지금 첫 번째 코너부터 함께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너명 불러볼게요. 첫 번째 프로그램 가인 그래프 시작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 가인 씨 팬미팅의 첫 번째 코너 가인 그래프는요 말 그대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우리 가인 씨 일대기를 가인 씨가 네. 직접 그래프로 그리시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가인 씨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지금부터 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5살 때부터 현재까지 그래프가 눈에 보이는데요. 자, 일단 뭐 간략한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 가인 씨는 1986년 12월 26일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진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지 않나라고 그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저랑 같이 MC를 하다 보니까 눈구렁이가 다 됐어요. 가인 씨 너무 오늘 이렇게 그래프를 하게 됐는데 일단 태어났을 때 그때 소감을 물어보기 좀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부모님들이나 우리 가인 씨 태어났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다 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나요? 위에 오빠가 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큰 오빠, 둘째 오빠 있는데 그 다음에 딸인 제가 태어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동네 완전 시골인데 그 시골에서 제가 태어났다고 아빠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았대요. 오! 그래갖고 네. 엄마를 못 움직이게 하고 아빠가 한 달 동안 미역국 끓여주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진짜 저를 무릎에서 안 내려놓고 이렇게 무릎에서 이렇게 내 딸 이렇게 키우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너 나하고 돼지 잡았어 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첫째 오빠, 둘째 오빠 때보다는 막내이자 또 딸이 태어났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두 분께는 얼마나 또 기쁨이었지 않나. 네, 그래서 역시 집안에는 딸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만 있으면 퍽퍽해 죽겠어.
냄새가 나. 딸이 있어요. 애교도 부리고 아빠한테. 네. 저는 그렇게 또 애교 부리는 사랑스러운 딸인 것 같아요, 아빠한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살쯤으로 한번 넘어가서 네. 가인 씨가 직접 그래프를 한번 살짝 포인트를 한번 찝어주시죠. 이제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위로 가면은 좋았다, 밑으로 가면 좀 안 좋았다, 힘들었다 쪽이거든요. 5살 때 제가 뭔 기억이 있다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요? 일단은 기억을 한번. 여러분들의 숫자에 맡겨볼게요. 어떤 숫자로 해볼까요? 자, 우리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위쪽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잘 태어났어. 맞죠? 그럼요. 높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정말 큰 사건입니다. 제일 저 높은 점수 25로 해볼까요? 일단 잘 태어났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가인 씨가 태어난 시점은 25점. 일단 네. 아주 높은 그래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점을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그려요, 점을? 네, 5살쯤에 이렇게 점을 한번 이쪽에 그려주시고 점을 이렇게? 네네. 나도 점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이제 우리가 선을 그을 거니까요. 점이 이상한데? 별을 이렇게. 역시 우리의 스타. 우리의 스타. 스타. 예쁘다, 예쁘다. 좋아요. 네. 자, 5살 때부터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또 우리 첫째 오빠, 둘째 오빠의 사랑을 네. 듬뿍 받으면서 우리 가인 씨가 이렇게 자라오게 됐습니다. 10살이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좀 약간 투정도 부리고 그럴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때는 어땠어요? 우리? 10살 때가 몇 학년이죠? 10살이면 한 3학년 정도 돼요. 아, 3학년 때, 네. 3학년 때 기억이 나요. 어떤 거요? 왜냐면 제가 제가 너무 시골이었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전교에서 1명, 초등학교 2학년 되니까 쌍둥이가 저러가서 3명. 아, 저기였어요. 저희 교실이 없었어요. 3학년 언니들 교실 옆에다가 이렇게 자그만하게 이렇게 책상 놓고 공부를 하고 3학년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학교가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폐교가 돼버렸어요. 아, 진짜. 120명도 안 돼갖고 네. 학교가 폐교되고 다른 조금 더 면 단위의 더 큰 학교로 통합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근데 그때 이상하게 그때 나누기를 배울 시기였는데 나누기. 저 멀리 창문 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네네. 그때부터 예술가의 끼가 어떻게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공부는 안 하고 창문 밖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는가 그렇게 밖에만 보고 있었어요. 이야. 그때부터 공부랑은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시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네. 그러면 초등학생 시절에 우리 송가인 씨는 만약 그때 한참 꿈이 많이 다양하게 바뀔 때잖아요. 네. 기억으로는 어떤 꿈을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꿈이 네. 가수였어요. 아, 진짜요? 그 시골에서. 어머, 저기서 3명이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꿈이 가수였었어요. 모르겠어요. 또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을 해보자면 네. 막 TV에 막 아이돌들 나오면 막 TV 나오는 애들이 막 누구 오빠 하는 애들을 보면 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꿈은 가수였었어요. 그 시골에서도. 그래서 이제 조금 학교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국악을 했었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국악인으로 또 바뀌고. 네. 자, 그럼 초등학교 시절 전교생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수의 꿈을 처음 싹트게 해줬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때 우리 가인 씨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 그때는 진짜 네.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 기분도. 네네.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왜 행복했냐면 제가 1학년이 전교생 1명이라 혼자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아, 진짜? 저한테 상이라는 상은 다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크레파스도 막 다 주고. 그러니까 온 전교생의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아, 너무나 행복한 것 그리고 같다. 선생님이 또 한 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혼자 단독 과외 레슨을 받은 거죠. 1대1 레슨. 1대1 레슨을 받은 거죠. 네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 선생님이 바로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야,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독차지하셨군요. 자, 그럼 10살 때쯤에 우리 가인 씨 그래프 만족도. 자, 조금. 여기. 요때도 25점 만점 드립니다. 오. 그때는 제가 한 명이
신랑이라 1등이었으니까. 아, 1등이었으니까. 네. 전교 1등이었고, 그럼요. 반장이었고, 전교 회장이었고, 네. 최고일 때였으니까. 네. 자, 최고 점수 25점을 10살 때쯤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점점 세월이 흘러 이제 15살쯤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돼요. 오, 네. 요즘에는 사실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제일 예민한 시기고 또 엄마 아빠의 말도 잘 안 들을 때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가인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의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막 뭐 짜증이나 투정 막 이렇게 부려본 적이 없어요. 또 엄마가 무서웠어요. 호랑이 같아갖고 제가 목이 좀 짧은 이유가 엄마한테 무서워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제가 어깨를 맨날 못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시기도 있었고 또 중학교 1학년을 이제 거기 면단위에서 다니다가 소리를 배워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또 전학을 갔어요. 어디요? 면에서 읍으로 읍으로 또 전학을 가가지고 네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진도에서 진도 아리랑부터 해서 진도 남도 민요를 또 배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국악인의 소리꾼의 길로 접어들게 됐죠. 네. 그러면 그 우리 가인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국악을 처음 접하셨다, 시작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시작할 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은 우리 가인 씨 목소리를 듣고 어떠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지 궁금해요. 그때 목소리가 진짜 얇았어요. 네네. 그래서 목소리가 우리 은심이는 목소리가 깨꼬리 같아. 지금 좀 많이 어색한데 그때는 목소리 얇아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높이 나오는 걸 보고 소리에서는 시시상청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은심이는 목소리가 깨꼬리 같고 목소리가 시시상청 같이 잘 나온다. 목소리가 옥구슬 같이 잘 굴러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선생님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으실 시기네요. 네. 자, 그러면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면 단위에서 읍 단위 학교로 또 출세를 하신 우리 가인 씨. 15살 때 인생 만족도 그래프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그때도 사실 면 단위에서 읍으로 전학 갔으면 얼마나 또 그럼 출세죠. 유학 간 거죠. 돈가스도 처음 먹어보고 돈가스. 읍에는 막 펜시점도 있고 막 액세서리 가게도 있고 얼마나 신기한지 몰랐죠. 네네네. 그때도 행복했죠. 그때도 행복했어요. 그러면 그럼 점수로 따지면 네. 다시 한번 25점 만점 주십니다. 오. 이야, 저랑은 정말 받으시네. 이때가 진짜 완전 바닥인데, 우리 가인 씨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일단 네. 유년 시절을 잘 보내오셨다고 하니까 더 흐뭇하기도 네.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성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0살이 됐을 때 우리 가인 씨, 여러 가지, 그러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처음으로 이제 성인으로 다가갔을 때 여러 가지 좀 풍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20살? 20살 때가 대학교 1학년. 그쵸. 대학교 1학년을 이제 광주예술고등학교에서 안성 캠퍼스 중앙대학교를 들어갔죠. 그쵸. 명문대 중앙대학교 그냥 풀센스. 진도에서 그냥 딱 붙어가지고 얼마나 시골에서 자랑이었겠어요. 진짜 부모님의 덕이죠. 네,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둘째 오빠가 먼저 중앙대학교 네네네. 아쟁 전공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동생인 제가 또 같이 들어가서 둘째 오빠랑 같이 또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남매가 다니니까 할인도 해주더라고요. 그 등록금을 네, 한 150만 원 정도 할인을. 아, 그래요? 할인 시스템이 있었군요. 등록금도 무지하게 비싸요. 그래서 근데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네. 저희 두 남매를 또 뒷바라지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진짜. 그때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진짜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우물 안에 개구리인 것처럼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가니까 정말 넓은 세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정말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그랬는데 대학교 때 가서 성격이 180도 바뀐 거예요. 활발하게. 세상은 이렇게 넓구나. 이런 넓은 곳에서 친구들도 정말 다양한 친구들도 많구나. 그때 성격도 바뀌고 정말 사회생활 겸 공연도 막 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대학 생활도 정말 즐겁게 하고 그때 또 술도 먹어보고 네. 그죠? 미팅도 해보고 어머, 진짜요? 미팅을 4년 내내 했는데 단 한 번이 안 돼요. 에휴. 정말 여러모로 우리 가인 씨에게는 신세계가 펼쳐졌던 그 시기네요.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친구들도 만나고 네. 다른 전공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대학교라는 곳은 정말 꼭 가봐야 되는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소리를 안 했더라면 대학교는 아마 못 갔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바로 가수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학교 안 가셨으면 바로 가수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네, 근데 사실 대학교에 대한 막 그런 환상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건 웬걸 대학교 갔더니 연습만 죽으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 친구들은 막 축제 때 이런 때 막 축제 막 즐기고 노는데 저희 과 학생들은 연습해서 공연 올리기 바빠가지고 항상 우리는 못 즐기고 공연 연습만 했던 것 같아요. 공연 올리고. 공연 올리는 수가 좀 많으셨군요. 네. 그래서 공연 연습 끝나고 친구들이랑 거기 이제 가가지고 한잔 하고. 근데 제가 공호학번인데 네. 저희 학년들이 다 끼가 많고 다 잘했어요. 재주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 동네 거기 이제 가면은 선배님들이 막 연락이 와요. 니네 학번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하도 그 정도로 시끄럽게 놀아가지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제가 또 얼핏 듣기로는 우리 이제 둘째 오빠, 네네. 성재 오빠랑 이제 학교 생활 하실 때 같이 이렇게 지내셨다고 들었고, 그때 우리 가시 직접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많이 또 우리 성재 오빠를 챙겨주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사실 둘째 오빠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살았었어요. 자취를. 오빠가 네. 고3 때 제가 고1이어가지고 네. 우리 오빠 진짜 제가 키웠어요. 진짜로. 저 같은 동생이 어디 있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오빠가 이제 그 야간 수업을 하니까 네네. 도시락을 제가 학교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도시락을 반찬 만들어서 싸서 오빠 학교에 갖다 줘서 오빠 도시락 먹고 어머. 집에 오면 제가 물도 그냥 안 먹어요. 구기자 물 다 끓여갖고 페트병에 다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오빠들이 친구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물 진짜 오빠랑은 진짜 그 대신 오빠가 공과금 내고 제가 집안일하고 그럼 오빠랑은 뭔가 그 남매의 다툼 이런 거 많이 없으셨던 거죠? 다툼이라는 게 뭘 맨날 싸웠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참 많이 싸울 때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싸웠어요. 안 맞아요. 둘째 오빠랑 그러고 막 제가 돌 던지고 막 그러고 싸웠어요. 그렇게 싸웠던 남매였지만 오늘도 이곳 팬미팅 현장에 지금 둘째 오빠 뒤에서 우리 가시 물을 챙겨주고 저희 계시더라고요. 오빠랑 가족들이랑 다 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응원해주러. 가시 응원해주러 와 계셔서 너무 또 든든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셨고 한층 더 성숙해지는 우리 가인 씨 시기 20살이었습니다. 그때 인생 만족도. 자, 그때는 언제야? 그냥 좀 한 20 정도? 20 정도, 네. 20 정도. 5점은 살짝 내려가지만, 자, 그래도 미팅도 해봤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됐었던 시기 20살이었습니다. 자, 이제 점점 성인이 되어서 많은 사회생활을 하고, 25살이 됐을 때 이야기를 이제 한번 나눠볼게요. 가시 생각 20대 중반의 기억, 어떤 기억이 많으세요? 25살이면 이제 대학교 막 졸업하고 그 시기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그 선배 오빠가 판소리하는 선배 오빠가 극단을 만들었는데 의심아 그때는 본명으로 의심아 오빠가 이제 극단을 하는데 오빠랑 같이 공연 팀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이가 들어와서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제 극단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또 배웠죠. 그때는 제가 이제 성격도 이제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연기 같은 것도 잘 못하고 이런 뭐 연기 몸동작 이런 걸 잘 못했으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서 어린이 국악 뮤지컬이라는 거를 작품을 이제 하게 됐어요. 어린이 국악 뮤지컬.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배우면서 그때 공연을 올렸었죠. 그래서 그때 진짜 연기도 늘고 대사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그때 아기돼지 꼼꼼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예요. 네네. 잘 그래서 알죠. 이제 그거를 국악 소리 쪽으로 해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할 때마다 매진이에요. 부모님들이 또 좋아하시고. 네. 그때 제 역할이 돈돈이라는 역할이었는데 돈만 좋아하고 새 것만 좋아하는 돼지였어요. 진짜. 근데 그 역할을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또 정말 찰떡이었어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유치원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막 이쁜 원피스 입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인기 그때 대박이었어요. 유치원생들한테. 그럼 그렇게 또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얻었던 그 작품 아기 연기의 돈돈이 네. 그때 혹시 그 작품의 어린 뮤지컬인데 기억나는 대사 있으시면 우리 어머님들한테 살짝만 보여주시면 대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때가 지금 몇 년 전? 10년? 그쵸 12년 정도 됐어요 12년 됐는데 와. 혹시 기억나는 대사 있으세요? 막, 뭐 대사가 돈이 좋아 돈돈이 집을 짓자 멋지고 예쁜 집을 짓자 친구들아 동무들아 우리 함께 집을 짓자 멋지고 예쁜 집을 짓자. 박수 보내주세요 이런 애기들이 좋아하는 그걸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어린이 국악 뮤지컬도 하고 마당놀이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봉평에서 강원도 봉평 메밀축제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서 한 몇 년 동안 봉평 메밀축제 할 때마다 네. 그때 가서 마당놀이도 하고 예, 여러 가지를 그때 극단 생활하면서 정말 제가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었죠. 네. 처음으로 또 제대로 된 무대에 많이 오르시고 많은 분들한테 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2살 더 나아가서 25살에 뭐 좀 겹쳐서 같이 얘기를 하자면 네네. 우리 가인 씨가 27살에 처음으로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신 시기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때 27살, 지금부터 한 10년, 11년 전인데 네. 그때 어떻게 하시다가 나가시게 된 건지 그 이야기도 한번 에피소드 들어볼까요? 그때 서울에서 극단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엄마가 어머니 우리 촉이 좋으신 우리 어머니께서 네. 은심아 진도에 전국 노래자랑이 온단다. 한번 나가봐라. 아하. 아니 한소리 대회는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네. 근데 전국 노래자랑 나가라고 날 있는 날마다 전화를 해서 예신 넣었냐? 그거 뭐 접수했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학생도 됐는데 막 전국 노래 나가기 너무 창피한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친구들이 보기에도 막 창피할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근데 그때도 사실 이제 핫소리 하는 친구들은 트로트에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그러면 나가볼까 해가지고 이제 접수를 하게 됐죠. 근데 나갔는데 어우 정말 감사하게도 최우수. 진도 본편에서 최우수상. 그리고 또 최우수상을 타니까 연말 결선을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연말 결선에서 또 우수상을 타고 그래서 그 길로 그 작곡가 선생님의 노래를 불렀었어요. 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연락이 오셔서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 앨범을 한번 내보자 하셔가지고 트로트 가수의 길로 접어들게 됐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나이가 27살 전국 노래자랑 네. 출연을 계기로 또 많은 분들한테 우리 가인 씨를 알리게 될 수 있었던 기점이었는데 자 그럼 25살, 27살 요때쯤으로 해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자, 그때는 사실 네. 이제 사회에 막 나와서 돈벌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공연을 해도 회당 뭐 7만 원, 막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20대 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활이 안 되니까 돈벌이가 너무 페이가 적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경제적으로 돈 때문에 좀 힘들었던 시기가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때는 사실 행복지수는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무대에서 정도? 공연할 때는 행복하지만 사실 현실이니까. 그렇죠. 생활입니다. 네. 그때는 너무 힘들었었어가지고 그때는 점수로 치자면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한 조금 점수로 따지면 15점? 15점 약간 또 하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물론 생활은 좀 힘들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셨었고 네. 또 좋은 결과들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30살이 됐어요. 30살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또 깊게 생각을 하는 시기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질 때인데, 네. 자, 30살 때 어떤 생각 많이 하셨던 것 같으세요? 30살 때 이제 사실 이제 트로트 가수 길로 계속 걷고 있을 때죠. 근데 한 30살 때쯤에 한 슬럼프가 한번 오긴 오더라고요. 트로트 길로 접어들긴 했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 판 또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이 맞나? 괜히 잘하고 있는 국악을 접고 트로트 길로 접어들었나? 다시 돌아갈까? 트로트 너무 힘들다. 설 무대도 없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막 고민이 막 되는 시기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트로트 가수가 되면 막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접어드니까 돈벌이는 뭐 고사하고 무대가 없어요. 설 수 있는 무대가 없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뭐 감수없지. 그래서 정말 그때도 계속 30대 정말 미스트롯 나오기 전까지 계속 힘들었었어요. 네. 사실 이때가 우리 가희 씨한테 제일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이 되긴 한데, 네. 자, 그럼 과연 점수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약간 또 하향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자, 현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은 그때는 진짜 여기였던 하실 것 같아요. 때 5점 미만으로까지 네. 내려갔습니다. 자, 지금 5살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사랑 듬뿍 받고, 그리고 내 면에서 읍으로 출세를 하면서 유학을 가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던 우리 가희 씨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또 생활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30살. 그리고 이제 대망의 그 인고의 시간이 흐른 뒤에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됐고, 그때가 뭐 한 33, 4 정도였을 텐데, 그때 어떤 생각 많이 하셨어요? 그때 이제 뭐 무대도 없고 돈벌이도 안 되고 거의 집에 있는 날이 너무 많았어요. 거의 집에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연습실, 연습을 그냥 죽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생각이 나는 한 40대 되면 조금 뜨겠지? 상상을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한 40대, 한 10년 뒤에 디노쇼를 할 수 있겠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연습실에서 정말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연습실 집. 그래서 한 곡을 연습할 때마다 이 노래가 정말 속이 미식거릴 정도로 막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로 듣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가 아플 정도로 이어폰을 끼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진짜 노래를 눈 떠서 자기 전까지 들으면서 연습을 하고 듣고 불러보고 하니까 트로트가 뭔지 조금씩 알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안 하니까 트로트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트로트라는 게 쉽게 볼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연습을 해야겠구나,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안 불러주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나를 안 불러주겠지.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이유가 있으니까 불러주고 인기가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약물고. 그래서 친구들이 전화할 때마다, 영상통화할 때마다 뭐해? 놀자 하면은 나 연습실이야. 나 연습해. 나 연습했는데 노래 한번 들어봐줘. 어때? 이렇게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그 시절 우리 가희 씨를 위해서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정말 엄청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셨었다. 네. 가슴으로 느껴지네요. 그때 이제 뭐 기획사도 없고 기획사도 있을 때도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선배님들은 어떤 멘트를 하고 어떤 노래를 부르시고 어떤 의상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제스처를 하면서 하는지를 진짜 몇 날 며칠을 항상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 그래서 요즘에 뭐 연습 못하는 건 다 핑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노력에는 장사 없듯이 노력을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녹음을 연습할 때마다 녹음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시 해보고 녹음을 다시 해보고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녹음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아 내가 부른 노래가 내가 조금 듣기 좀 괜찮네 할 정도가 조금씩 이제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상도 직접 동대문 가서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가서 다녀서 쇼핑도 하고 의상 사서 최대한 싼 거 인터넷으로도 막 2만 얼마 막 3만 얼마 막 최대한 비교해보고 제일 싼 걸로 막 사가지고 동대문 가서 반짝이 큐빅 같은 거 사가지고 붙여도 보고 꿰매도 보고 다리미 편에서 해놓고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머리 스타일도 혼자 고데기를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막 핀도 어울리는 하고 모자도 모르게 아 진짜 디테일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구두도 뭐 이렇게 해보고 막 정말 혼자서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의 시간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진짜 깨닫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 진짜 또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가인 씨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지금 너무 잘 알지만 잘 모를 때는 그냥 타고 나와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가까이 지내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또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다가 그 미스트롯 작가님께 연락이 왔어요. 번호로. 그래서 네네. 송가인 씨죠. 뭐 트로트 오디션 할 건데 나와볼 의향이 있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인기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KBS 가요 무대도 나가고 전국 노래자랑도 한 번 나가고 했는데 제가 과연 일반인들이랑 붙었을 때 떨어졌을 때는 제가 마이너스가 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작가님을 꽂고 나서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작가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볼까? 나가볼까? 하니까 엄마가 대본에 나가봐라. 나가면 대박 나갔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로 나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을 막 해가지고 이제 미스트롯 오디션을 보러 나갔죠. 이제 한 4곡을 준비해오래요. 그래서 장르별로 발라드도 준비해보고 뭐 트로트도 해보고 한 4곡 정도를 불렀어요. 네. 그 중에 한마는 대동강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정말 좋았네. 애인 있어요. 그런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 작가님들 한 6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막 한마는 대동강 했는데 작가님들은 사실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막 눈에 하트가 뿅뿅 보이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티를 안 내긴 했지만 작가님들 막 박수 치고 싶은데 막 참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는 느낌이 있어요. 6명이서 쭉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조금 느낌이 좋긴 했어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나쁘지 않다. 이것도 해보세요. 저거 계속 노래 4곡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럼 가인 씨 오디션 볼 때 한마는 대동강으로 부르세요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제일 마음에 드셨나 보다 하고 이제 그 노래를 오디션 나가기 전까지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그 한 곡만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 반나절씩 했으니까. 근데 오디션 당일날 노래를 하는데 새벽 3시 반에 노래를 불렀어요. 100명이 봤으니까 하도 많아갖고 녹화할 때요? 제가 이제 96번째인가 기였어요. 그래서 와 새벽 3시 반에 하니까 그 스튜디오가 얼마나 건조하고 막 새벽에 이거 목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떨렸던지 2절 가사를 1절 가사로 불러버린 거예요. 앞에 초반에를 떨려가지고 오디션을 이제 그런 처음 나가보니까 얼마나 떨렸던지 그 정도로 떨렸었는데 제가 막 어떻게 부른지도 기억이 안 나요. 막 그래서 막 대동강아 하고 눈을 감다가 딱 떴는데 12개 하트가 탁 들어오는 거야. 눈을 딱 떴는데 그래서 하트가 딱 들어오고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100명 중에 1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1위 지인 되셨습니다. 네. 이제 근데 그게 방송이 한 3개월 뒤에가 나가니까 네, 그때가 이제 제가 오디션을 보고 나서 설날에 네. 고향집을 내려가서 어허.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 오빠들아, 내가 오츠 나가서 1등을 했다. 근데 부딪혔다고. 안 믿어요. 뭔 소리야? 빨리 시집이나 가.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오빠들이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진짜 느낌이 지금은 오네. 그렇게 잘하는 오빠들이 그래가지고 오빠들한테 참가 신사를 받고 이제 시간이 지났죠. 방송이 나왔어요. 방송이 나왔는데 막 이제 큰오빠랑 둘째 오빠가 놀래가지고 막 뭐냐? 이거 장난이 아니다. 막 놀래가지고 전화가 막 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말했잖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고. 오빠들 이제 방송이 나오니까 그때 실감을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대우가 달라지고 뭐 대접이 둘째 나갑니다. 오빠 어깨 주물러주고 막 밥 먹었냐? 밥 챙겨주고 막 말투부터가 욕이 안 들어가고 친절한 모드로 손도 낭장낭장하니 의심하라고도 안 불러요. 가인아 밥 먹었냐? 아, 부럽다. 밥 잘 챙겨먹고 다녀. 어머. 하던 소리를 막 하고 아, 이렇게 사람이 잘 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정말 온 국민이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드디어 송가인 씨가. 그래서 저도 방송 그때 이제 막 본방사수하고 있는데 저도 나올 줄 모르고 혼자 보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갑자기 딱 나오는 거에서 너무 놀래갖고 제가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죽겠는 거예요. 저도 제가 나올 줄 모르고 나왔는데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때부터 막 사람들한테 핸드폰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데 막 카톡 막 전화가 오고 막 축하한다 막 대박이다 의심이 네가 그 송가인이냐 막 이러면서 이름이 바뀌었냐 언제 바뀌었냐 죄송한 소주 한 병만 더 주세요. 오늘 얘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소주 한 병만 더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고 네. 그때부터 정말 기적 같은 시간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댓글이 막 달리면은 500개가 달리면 500개를 그날 새벽에 다 읽고 잤어요. 500개 읽으면 3, 4시 되더라고요. 진짜 조금 더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한 2,000개씩 달려있는 거예요. 2,000개를 다 보려고 하니까 5시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사람이 욕심인지라 기분이 좋으니까 그 댓글을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댓글 보고 자느라고 다음날 피곤해가지고 진짜 그 2,000개, 3,000개씩 다 읽고 잤어요. 아, 그 궁금한 게 가인 씨의 기사나 영상에 댓글이 2,000개 달렸을 때 나도 그 대댓글 달아본 적 있다 없다. 아에 대한 못 달았어요. 아, 그거 못했어요. 너무 좋은 댓글이 많아서 네. 다 못 달았죠. 그래서 좋은 댓글은 그때 기분 좋으면은 캡처해놓고 맞아. 그래서 댓글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나 온 국민들께서 그때는 진짜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잠을 안 자도 행복하더라고요. 아,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맞죠. 내가 뭐라고 시골에서 자라온 초면인 갑자기 TV 나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맞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꿈꾸는 것 같았고 지금도 사실 꿈꾸는 것 같죠. 네,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 우리 가인 씨가 말씀하신 대로 가인 씨가 힘들 때는 왜 내가 힘들까라고 반성을 하셨듯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가인 씨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렇게 미스터롯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 더 큰 감동을 밀려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렇게 25살, 30살 때 좀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네. 더 그만큼 원했고 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더 감격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래서 그때 사실 무명 시절에는 네. 저를 아무도 모르니까 어디 행사를 가도 그냥 뭐 다른 데 보고 계시고 박수 치는 분들도 없으시고 다른 가수 누구 나오나 이렇게 보시고 그런 시절도 많았고 뭐 페이도 다 못 받을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시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고 열차 타고 다니면서 김밥 먹고, 남들은 차에서 대기할 때 추운데 차에서 대기하는데 천막에 저 혼자만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다 천막에 안 들어오지 했는데 이렇게 밖에 내다보니까는 다른 가수들은 다 차가 있으니까 따뜻한 차에서 다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누가 매니저가 있었으면, 내가 운전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따뜻한 데서 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가방 맡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누구한테 막 부탁하지 하는데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대에 올라가기 바로 위에 거기 계단에다가 가방을 놓고 무대를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방이 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얼른 무대 끝나고서 아, 가방 잘 있구나 그래서 내 가방 챙겨서 나오고, 뭐 의상도 갈아입을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그 장애인 그 분들 화장실이 조금 넓어가지고 거기서 옷 갈아입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는 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저한테 정말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좋은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이럴 때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 되고 났을 때 막 이거 미스트롯 이제 방송 끝나고 막 스케줄 다니는데, 제가 막 따뜻한 차 안에서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밖에 창문을 보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아침에 출근하는데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추운 날. 근데 그걸 보는데 제가 막 내가 혼자 이렇게 따뜻한 차 안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편함을 누려도 되나, 그런 막 저 사람들한테 보기 막 미안한 마음이 들고, 막 제가 막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좋은 호소를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창문을 못 보겠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이렇게 다 가리고 막 핸드폰만 보고 그냥 스케줄 갈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가인씨, 우리 가인씨 이제는 눈물 흘리는 일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 안 끝나네. 그래서 그때 이제 미스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할 때 전국 투어를 막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언제 그렇게 큰 무대에서 콘서트를 해봤겠어요. 그래서 큰 무대에 서는데, 근데 이제 부산 콘서트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부산 콘서트를 갔는데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뒤풀이를 하고 이제 1차를 먹고 2차를 가서 이제 한 잔 먹었어요. 기분이 좋게 먹었어요. 알딸딸하게 먹었는데 이제 1차, 2차를 가면서 이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느냐? 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무명 시절에는 힘들어서 그렇게 눈물이 났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이 막 여기서 가슴에서 막 넘치니까 눈물이 그냥 그렇게 막 쏟아지는 거죠. 대성 통곡을 혼자 하고 막 혼자 취해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 뚱뚱한 매니저님 고마워요 이러면서 안고 막 우리 막 멤버들 다 같이 막 안고 고맙다고 막 인사하고, 그렇게 행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자리 잘 오셨네요. 이렇게 가인씨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들려주시는 경우, 가인씨도 사실 많은 분들한테 어떤 힘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다 보니까 힘들지 않은 척, 그리고 좀 밝은 척을 많이 해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너무나 진심어린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미스트롯 모시어 볼 때 막 자기 사연들을 막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저는 굳이 거기서 제가 힘들게 살아왔다, 뭐
제가 못다한 얘기도 있지만 힘들게 살아왔다고 힘들었었다 이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었겠지만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내가 사진 멀쩡한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항상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멘트가 뭐냐면 내가 지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아. 라고 생각하면 제가 힘들 때마다 그게 힘듦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서 제가 괜찮게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그냥 좋은 댓글도 달릴 때도 있지만 악플이 달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 좋은 댓글이 10개 중에 8개, 7개 달린다. 그럼 2-3개는 악플이 안 좋은 얘기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굴이 못생겼다고 뚱뚱하다 뭐 전라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댓글 보면 사람인지라 또 저도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막 댓글 보면 갑자기 눈물이 쭉 흘리고 막 가슴 아팠는데 이제는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으면 맞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어떻게 전 국민이 나를 다 좋아해 줄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댓글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누가 송가인 못생겼다 하면은 우리 팬분들께서 그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너는 네 거울이나 봐라 네 얼굴이나 봐라 그러면서 막 댓글이 달리는데 결국에는 처음에는 막 상처받았다고 울었다가 댓글의 끝에 달린 댓글 보고 결국엔 웃고 끝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송가인 씨를 누나라고 부르고 싶네요. 정말 개발 요점이 너무너무 많다 느끼고 있었지만 더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가인 그래프의 목표를 현재로 하지 말고 미래로 한번 잡고 앞으로 어디에 가고 싶다, 그리고 어떤 무대를 하고 싶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별 마지막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현재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그럼요. 네.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네. 최고의 별로 최고 25점을 들어 30점까지 만만점으로 가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별을 천장에다 들고 싶은데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가인 씨가 이제 미래 더욱더 좀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좀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계획이나 목표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 제대로 활동한 지가 3년, 4년 돼 가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곡이 히트가 막 되질 않아서 좀 목표는 히트곡이 돼서 잘 돼서 온 국민이 제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절대 저는 욕심내지 않아요. 사람이 제가 무명 시절을 거쳐서 늦게 이렇게 잘 된 것처럼 다 운때가 있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욕심이 없어서 히트곡이 있다면 좋겠지면 그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잘 때 히트곡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자, 우리 가인 씨가 그린 미래 함께 그 여정을 해주신 분들만 다시 한번 박수, 환호성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인 씨가 직접 그리시는 가인 그래프, 오늘 이 코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 너무 지금 속도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 잠시나마 너무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멋진 코너를 우리 가인 씨가 진심 어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인 씨의 미래를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갈 것이고 같이 응원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코너가 지금 저기 뒤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